이제 마지막 팀이죠. 지난 시즌에 지구 우승을 차지했습니다만 디비저널 라운드에서 탈락하고 말았던 LA 램스입니다. 시즌 시작 전에만 하더라도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하겠어? 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긴 했었고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좀 평가를 했었던 팀이었는데 바이비크 이후에 리바운드에 성공을 하면서 지구 우승까지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이제 플레이오프에서도 또 1승을 차지하면서 디비저널 라운드까지 또 올라갔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던 2024 시즌으로 리뷰를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이번 오프 시즌에 이제 다른 팀들만큼의 큰 변화는 보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또 바뀐 점들, 또 뭐 기대되는 점, 우려되는 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드래프트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램스가 램스했어요. 일단 램스가 거의 뭐 한 10년 가까이 제가 NFL을 중계 처음 했던 시즌부터 지금까지 거의 계속해서 트레이드다운을 하면서 이제 픽을 그 1라운드 픽을 팔고 2라운드 픽을 받아오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연도에 이제 픽을 함께 받아오고 약간 이런 식의 드래프트를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올해도 비슷합니다. 올해도 1라운드 전체 26번 픽과 101번 픽을 애틀랜타에 주고 올해 이제 46번, 242번을 받아왔어요. 그리고 내년 펠컨스의 1라운드 픽을 받아오는 그런 트레이드를 단행을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램스가 사실 베테랑 선수들, 이런 슈퍼스타들을 사오는데 1라운드 픽을 좀 과감하게 투자했던 팀으로 저는 또 기억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면 제일런 램지라던가, 매튜 스태포드라던가 이런 선수들을 이제 과감하게, 드래프트 픽을 투자를 하면서 데려왔었죠. 그래서 또 뭐 그렇죠. 성공을 거두기도 했었던 시즌들도 있었는데, 올해는 또 이 드래프트 픽을 또 팔면서 1라운드에서 이제 새로운 선수를 영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램스의 이제 인터뷰를 보면 이번 드래프트를 자신들이 분석하기에는 준수한 중상위권 선수들이 굉장히 많다. 음, 그래서 1라운드 후반에 뽑나, 2라운드에 뽑나, 그 선수들이 뭐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 다 좋은 선수들이고, 뭐 나쁘게 말하면 다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픽 순서에 대한 큰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음, 그렇다면 뭐 정말 그 램스의 분석과 이론이 맞다면 이제 1라운드 픽을 팔고 이제 뒤로 물러서고 이제 내년 이후에 또 추가적인 픽을 얻어오는 이 움직임이 굉장히 합리적이죠. 예, 그래서 과연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내년 1라운드 픽을 더 한 장 확보했다는 거는 뭐 일단은 기분 좋은 소식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쿼터백부터 또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 매튜 스태포드가 여전히 팀에 남아있는 가운데, 백업이었던 지미 가로폴로와도 1년 연장 계약을 맺었어요. 일단 뭐 스태포드는 어쨌든 우승 쿼터백입니다. 저랑 동갑이니까 나이가 좀 많긴 하지만 여전히 좋은 선수라는 건 분명하죠. 다만 이 선수가 이제 프레스캇에 이어서 리그에서 두 번째로 받은 4,700만 달러의 캡 스페이스를 잡아먹는 선수라는 걸 감안했을 때 그만큼의 활약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부분이 LA 램스가 외부 FA를 적극적으로 영입하기 조금 어려운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몸값을 하는 쿼터백이냐? 그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태포드가 뭐 절대적으로 계약 규모가 뭐 다른 특급 쿼터백 때보다 커서라기보다 그 대부분의 이런 이제 대형 연장 계약들이 그 계약 기간 후반부에 이 대부분의 캡 스페이스가 몰려있기 때문에 2025 시즌 기준으로 봤을 때 스태포드가 지금 계약 후반부에 와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캡을 좀 잡아먹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김민준 아나운서도 이제 올해 딱 캡 스페이스만 봤을 때, 그리고 올해의 폼만 봤을 때, 리그에서 2위에 해당하는 캡을 잡아먹을 만한 쿼터백은 아니다라는 이제 분석을 좀 해주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 네. 내년 시즌 이후에 이제 스태포드가 FA가 되거든요. 그럼 아마도 좀 은퇴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램스가 뭐 당장 지금 뭐 후계자를 찾기 위한 작업을 뭐 명시적으로 이렇게 눈에 띄게 하고 있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제 FA 시장에 나올 뭐 베테랑 쿼터백들이라던가 뭐 대학 무대에 있는 유망주들에 대한 어떤 일종의 시장 조사는 계속해서 하고 있지 않을까. 포스트 스태포드 시대에 대한 준비는 지금부터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러닝백 쪽으로 좀 얘기를 넘어가 보면, 지난 시즌에 러싱야드 7위에 이름을 올렸었던 카이른 윌리엄스가 이번 시즌이 끝나고 FA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윌리엄스와 함께 구단이 연장 계약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션 맥베이 감독이 얘기를 하는 걸 봤을 때는 일단은 협상이 좀 긍정적인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램스 팬들의 이제 바람은 이제 시즌 개막 전에 뭐 구단과 이 카이렌 윌리엄스가 이제 연장 계약에 합의를 해서 좀 팀의 장기간 이 백필드를 이 윌리엄스가 좀 책임져 주기를 아마 바라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다만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은 지난 시즌에 이제 카이렌 윌리엄스의 일종의 뭐 워크로드가 이제 너무 과했다는 점이죠. 그래서 정규리그와 이제 플레이오프를 통틀어 보면 무려 350번이 넘는 러싱 시도를 했던 이제 윌리엄스였는데 이게 세이컨 바클리, 그다음에 이제 데릭 켄리 같은 좀 인간계가 아닌 것 같은 선수들 다음으로 이제 3위에 해당하는 엄청난 기록이에요. 그래서 어 이번 시즌에는 좀 2년차를 맞는 블레이크 코럼이라던가 올해 4라운드에서 뽑은 신인 이제 자르퀘즈 헌터 같은 선수들이 카이른 윌리엄스 얼마나 좀 러싱 공격을 배분하면서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인 잘케즈 헌터 선수에 대한 그 흥미로운 기록을 하나 말씀드리면, 지난 시즌에 상대 수비에 컨택을 받은 이후에 평균 4야드를 넘게 전진을 했습니다. 이게 그 SC 컨퍼런스에서 100번 이상 러싱 시도를 한 선수들 중에 1위라 그래요. 이런 장점이 프로에서도 발휘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상대 뭐 레드존이나 그런 깊숙한 상황, 혹은 이제 서든 원, 뭐 이런 반드시 드라이브를 갱신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좀 가치가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리시버 그룹에서도 좀 변화가 있는데 이제 푸카나쿠아가 이제 건재한 가운데 뭐 투투 애들도 있죠. 예, 그리고 앞서 이제 시애틀 리뷰 때 이야기했던 쿠퍼컵을 방출을 하는 이제 그런 뭐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1 시즌에 뭐 트리플 크라운까지 이제 달성을 했었던 쿠퍼컵이었는데 뭐 이후에 좀 부상 때문에 폼이 저하됐다라는 얘기를 앞서 드렸었고 이번 시즌에 이제 3천만 달러 가까운 캡 스페이스를 잡아먹을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이미 스태포드가 많은 캡을 먹고 있는 상황에서 이 기량이 하락한 쿠퍼컵까지 3천만 달러를 가까이 준다? 그러면 이제 정상적인 좀 로스터를 꾸리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이제 판단을 한 것 같고,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램스도 트레이드를 통해서 이제 쿠퍼컵을 한번 팔아보려는 시도를 했는데, 뭐 램스에게 부담스러운 계약이라면 사실 리그에 있는 나머지 31개 팀에게도 다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결국엔 트레이드 파트너를 찾지를 못했고 램스가 이제 쿠퍼컵을 방출을 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8년간의 이제 동행을 마무리를 지었는데, 램스에서 역대 리시빙 야드 4위 기록을 갖고 있는 선수였죠. 리시버 트리플 크라운, 뭐 이런 기록도 남긴 선수인데, 어쨌든 떠나보내게 됐습니다. 뭐 서로가 좀 아쉬울 것 같은 그런 상황이고. 다만, 그, 팬들은 이 선수를 내보내고, 다반테 아담스를 데리고 온 부분에 대해서는 공백을 잘 메웠다라고 평가를 할 것 같아요. 음. 다반테 아담스와 이제 2년 4,400만 달러 계약을 맺었는데 지난 시즌에 이제 원래 레이더스에서 시즌을 출발했지만 뭐 도중에 이제 제츠로 트레이드가 돼서 또 에런 로저스와 잠시 또 재회를 하기도 했었죠. 근데 이 다반테 아담스 입장에서는 뭐 에런 로저스가 지금 오프 시즌에 제츠를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제츠에 남을 이유는 좀 없었던 것 같고 결국에 이제 램스와의 FA 계약을 통해서 다시 서부로 좀 돌아오게 됐습니다. 뭐, 이 선수도 이제 나이가 많죠. 많긴 한데, 최근 5시즌 모두 이제 1000 리시빙 야드를 넘기고 있을 정도로 여전히 좋은 기량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이 선수가 넘버원 리시버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북한 아쿠아가 있기 때문에, 뭐, 나쿠아의 뒤를 바칠 선수로서는 굉장히 좋은 영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리고 이제 타이트엔드는 뭐 사실 지난 시즌 램스의 좀 약점으로 꼽히는 포지션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타일러 힉비라던가 콜비 파킨슨 뭐 이런 선수들이 이제 나눠 뛰었는데 리그 32개 팀 중에 타이트엔드의 리시빙 야드 기준으로는 최하위였던 것이 바로 램스였습니다. 그래서 힉비는 뭐 부상 때문에 이제 3경기밖에 나서질 못했고 당초 좀 뭐 숨어있는 진주라고 생각을 했었던 이 콜비 파킨슨을
커리어 대비 이제 꽤 장기간, 근데 많은 돈을 주고 데려왔지만, 어쨌든 지난 시즌은 분명히 실패를 했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타이트엔드에서 좀 중심을 잡아줄 만한 선수가 보이질 않았고, 또 타일러 히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시즌이 끝나면 또 FA가 되기 때문에 좀 새로운 젊은 선수에 대한 갈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드래프트에서 이 새로운 타이트엔드를 좀 영입을 했습니다. 2라운드 전에 46번 픽으로 이제 테렌스 퍼거슨 선수를 뽑았죠. 이 선수가 196cm의 큰 키에 넓은 캐치 범위를 자랑하는 선수인데 레드존에서 위협적인 리시빙 옵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존 커버리지 상황에서도 이제 빈 공간을 잘 찾아낸다라는 그런 평가도 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프로 무대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대하는 만큼의 성장을 보여준다면 뭐 팀의 주전 타이트엔드는 물론이고 장차 뭐 트래비스 켈시 같은 유형의 타이트엔드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음. 그러니까 일단은 올해는 타일러 히비가 있으니까 좀 역할을 나눠가면서 경험을 쌓고 좀 자리를 잡는 시간을 갖고 아마도 뭐 퍼거슨이 좀 가능성을 보여준다면 타일러 히비와 뭐 계약을 연장할 니즈는 아마 없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좀 풀타임 주전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스스로 어느 정도 자신의 재능과 가능성을 증명을 해야 한다는 전제는 있겠지만 퍼거슨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유리한 포지션에서 프로 커리어를 좀 출발할 수 있게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펜시브 라인으로 넘어가면 오펜시브 라인 쪽에서는 이번 오프 시즌에 이제 두 가지 뉴스가 있죠. 일단 지난 시즌을 앞두고 거액 FA 계약으로 영입했었던 가드 조나 잭슨 선수를 1년 만에 트레이드를 통해서 내보냈습니다. 6라운드 픽을 받고 시카고로 보냈는데 지난 시즌에 이제 부상 때문에 4경기밖에 뛰지 못했죠. 그리고 그로 인한 공백을 스티브 아빌라가 잘 메워주면서 사실 팀에서 이제 조나 잭슨의 필요성이 좀 없어졌어요. 어, 그런 부분이 이제 결국 트레이드로 이어지는 그런 결과가 됐고 센터 쪽에서도 이제 지난 시즌에 보리머 선수가 나름대로 합격점을 받긴 했습니다만 그 전에 이제 램스에서 뛰었던 콜먼 쉘튼 선수를 2년 1,200만 달러 계약을 통해서 리턴을 시켰어요. 조나 잭슨 같은 경우는 사실 디트로이트의 어떤 뭐 탄탄한 오펜시브 라인의 또 멤버 중에 하나로서 많은 기대를 받고 이적을 했지만 결국 램스에서는 이제 부상 때문에 좀 재기량을 펼치지 못하고 다시 이제 빠른 시간 안에 팀을 떠나게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이 리머 대신에 이제 콜먼 쉘튼을 다시 데려온 거는 꽤 현지에서도 좀 놀랍다는 평가들이 많더라고요. 음, 근데 이제 2년 1,200만 달러라는 계약 조건을 보면 백업으로 쓰기에는 또 꽤 큰 금액을 지출을 했고 뎁스 차트를 봐도 일단은 쉘튼이 다시 좀 주전으로 올라온 것으로 지금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또 나오는 이야기들을 토대로 한번 이유를 살펴보면 지난 이제 플레이오프 이글스와의 경기에서 4쿼터 막판에 오펜시브 라인이 연달아 흔들리면서 좀 승리를 내주고 말았던 그런 좀 장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오펜시브 라인 선수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좀 잘 안 됐었다는 내부적인 피드백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커뮤니케이션 능력 부분에서 좀 특장점이 있는 이 콜먼 쉘튼을 다시 데려오자라는 좀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 어쨌든 지금 램스가 오펜시브 라인 평가에서 뭐 탑 5 안에 드는 라인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매체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만큼 좀 탄탄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올해도 이제 매튜 스태포드라든가 카이레 윌리엄스 이런 선수들에게 좀 든든한 뭐 앞라인으로서의 역할을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수비 쪽으로 좀 넘어가 보면 이번 오프 시즌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뭐 노즈 태클 바비 브라운, 인사이드 라인베커 크리스티안 로즈붐이 이제 팬서스와 FA 계약을 맺으면서 팀을 떠나긴 했습니다만 뭐 일단 뭐 푸나포드랑 3년 2,760만 달러 계약을 맺으면서 그 빈자리를 메웠고 그리고 이게 오히려 바비 브라운보다는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음, 그렇다면 뭐 소폭 업그레이드다. 지난 시즌과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음. 푸나포드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이제 커리어를 살펴보면 시애틀에서 일단 오랜 기간 뛰었기 때문에 NFC 웨스트에 대한 뭐 이해도도 꽤 높을 것으로 보이고
또 지난 시즌 이제 램스와 같은 홈구장을 쓰는 LA 차저스에서 뛰었기 때문에 이 소파이 스타디움에 대한 적응이나 뭐 LA 지역에 대한 어떤 적응 이런 부분도 크게 걱정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즌 솔리드한 폼을 보여줬던 이 푸나포드를 잘 영입을 했다. 예, 이런 평가들이 지금까지는 좀 많은 것 같고 인사이드 라인베커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 영입보다는 이제 백업 내지 로테이션 멤버로 있었던 트로이 리더와의 1년 재계약을 통해서 이 크리스티안 로즈붐의 자리를 좀 대체할 예정입니다.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평범한 팀이죠. 수비 쪽은. 예. 근데 지금 제일런 램지가 트레이드 소울이 있어요. 제일런 램지가 램스와 함께 뛰었던 기간에 또 좋은 기억이 또 있잖아요. 그런 만큼 그 램지 트레이드가 만약에 램스로 이어지게 되면 수비는 소폭 더 업그레이드 될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물론 이 제너럴 램지 트레이드에 관해서는 뭐 여러 팀들의 루머가 있기 때문에 뭐 램스가 가장 앞서 있다라는 표현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네. 이제 뭐 만약 램지를 데려올 수 있다면 네, 충분히 램스 디펜스가 더 올라갈 여지도 있다 정도의 뭐 이야기는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전체적으로 이제 총평을 해보면 이제 쿠퍼컵이 떠난 것은 뭐 감정적으로는 굉장히 좀 아쉬운 소식이지만 일단 다반테 아담스를 또 영입을 했기 때문에 뭐 당장 올 시즌 전력에 대해서는 램스 팬들의 어떤 걱정이나 실망감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공격진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뚜렷한 약점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좀 뭐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동시에 이제 젊은 선수들이 많은 수비진이 지난 시즌보다 이제 각자 개개인의 어떤 스텝업이 이루어진다면 올해도 충분히 지구 우승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후보로서의 전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션 맥베이 감독이 있는 한 뭐 여전히 강팀일 거예요. 음, 음.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살펴봤었던 이 AFC 웨스트 지구가 뭐 베테랑, 뭐 커리어가 엄청난 감독들이 이제 모두 모여 있는 뭐 전장이라고 한다면 이 NFC 웨스트 같은 경우는 좀 젊은 굉장히 재능 있는 감독들이 모두 모인 지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뭐 마이크 맥도날드, 션 맥베이, 카이 셰넌, 그다음에 이제 조나단 게넌까지 뭐 약간의 이제 세대 간의 갭 차이는 있고 뭐 사실 셰넌이나 션 맥베이는 이제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중견급에 올라선 뭐 감독들이긴 하지만 이제 굉장히 이제 천재과의 감독들이 좀 모여 있는 지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올해 각 팀들의 전력 차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어쩌면 이런 이제 감독들의 뭐 경쟁, 뭐 감독들의 능력치에 따라서 또 지구 우승팀이 정해질 수도 있는 지구다라는 생각도 좀 한번 해보는 뭐 그런 이제 NFC 웨스트였고 저희가 다음은 이제 아마 AFC 사우스로 이제 넘어가서 이야기를 또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AFC 남부지구 네 팀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